9월 17일 화요일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어제 9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900일 만에 밖으로 나와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죠. 어깨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어깨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 서울 성모병원이죠. 서울 성모병원은 수술을 하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담당 의사는 막상 수술을 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MRI로 보는 것보다 좀 상태가 더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왼쪽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깨 통증이 상당히 심해서 1년 전부터 서울 성모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그 병원 쪽이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2차례 약물 치료를 했지만 호전되지가 않아서 의료진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런 소견서를 구치소에 냈고 구치소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불과 이틀 전에 검찰도 뭐 병원 의료진을 다 검진을 하고 했는데도 별로 수용 생활에 무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형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이틀 만에 구치소에서는 또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구치소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의 판단이 달랐는데 이것을 놓고도 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술은 9시 17분에 시작했습니다. 마취를 준비를 하고 오전 9시 17분에 시작을 했는데 10시 30분에 뭐 잘 마쳤고 지금은 입원실에서 가로 중이라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담당 의사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3개월이 걸리고 또 완벽한 재활 치료는 6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3개월, 최장 6개월은 아마 병원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21층에는 VIP실에 여성 교도관 2~3명과 같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생활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이 건강 문제로 900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병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복잡한 셈법을 하는 뭐 정치 세력들도 있고요. 그거를 제가 좀 간단히 살펴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건 건강 문제로 입원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통이 구치소보다는 훨씬 쉬운 병원에 나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병실 입원이 형집행정지로 이어질 경우 자택으로 또 가게 될 텐데 사면은 안 됩니다. 사면은 아직 형이 확정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석방을 하면은 형집행 정치가 되는데 그런 수순을 밟아서 외부와 접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권이나 야권 모두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치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형집행정지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두 차례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 검찰 쪽에서 불허를 했지만 아마 그런 것은 다 청와대 의중이죠.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의중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2차례 불허를 했는데 지금 여권의 고민은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총선이 임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면은 이것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 분석했던 대로 보수 야권이 분열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다시 당시 탄핵대로 다시 돌아가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 또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이 세력들이 다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또 티격태격하면 총선 앞두고 합쳐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분열을 하게 되면은 범여권이 어부지리를 얻는데
여건이 여기에 따른 또 역풍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풍이 뭐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했을 경우에 극렬 지지층이 부분적으로 등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그 설립 기반, 서 있는 기반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를 겨냥한 적폐청산으로 세력들을, 극렬 지지 세력들을 결집을 해왔는데, 지금 석방을 해버리면은 극렬 지지층들이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건은 아마 이 보수 분열 이 효과와 극렬 극성 지지층의 이탈 같은 역풍,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여러 갈래 셈법이 나오고 있고 복잡하죠. 그 전에 제가 몇 차례 이 선거권 혼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옥중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정치를 한다 하는 정황이 자주 제 취재 결과 포착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 옥중에 있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또 지지자들의 의견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다, 아니면 옥중으로 전달되는 편지 같은 것, 요새는 전자편지도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바깥 소식을 다 듣고 바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지지자들이 그런 까지 다 듣고, 때로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지만 너무 감사의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몇몇 사람,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서청원, 이인재, 또 김태한, 서상기, 이런 과거 친박계 의원들이 또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서 정치를 해보자,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직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자, 그 옥중 정치를 그동안 했다면은 여기는 훨씬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쉽죠. 구치소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21층에 이렇게 따로 사실상 격리죠. 밖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외부 활동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병원이라는 것은 구치소보다는 훨씬 외부와의 그 간극이 좁습니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지금 병실 정치, 이제 옥중 정치에서 병실 정치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한다면은, 그 병실 정치를 위한 여건은 상당히 무르익어 있습니다. 먼저 정치 일정을 보면은 지금 총선이 7개월 남았죠. 총선 7개월 남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6개월,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 이 병실에 머문다면은, 이 기간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들의 이합 집산을 막 벌이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과 맞물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한 병실에 머무는 것이죠. 외부 병실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합 집산을 하는 그 절정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이거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 조국 사태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범보수 야권에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반문연대, 반문재인연대, 또 조국 파면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교안 한국당 대표는 삭발까지 하면서 그 보수 통합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은 문재인 정권에 나라를 맡겨놓으면은 나라가 거덜나기 때문에 우리가 본보수가 다시 뭉쳐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금 병원 주변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이 아마도 계속 매일 그 병원 근처에서, 병원 앞에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런 그 구호를 외치겠죠.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정치권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의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특히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토요 집회도 열었죠. 지난번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그 성모병원을 옮길 때 그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뒤 쫓아가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표명하고 또 석방 요구를 같이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원진 홍문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공화당 쪽 사람들과 또 태극기 부대들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희망을 하는 그런 집회 같은 걸 열겠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청원, 이인재 이런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 아마 접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다가 또 실제 한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도 나서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들고 고해를 하겠죠.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한교안 대표의 접견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 그 말을 하니까는 왜 그렇다면은 5번, 10번이라도 계속 접견 요청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에 있을 때는 아마 그런 또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실 정치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실 정치가 내년 총선에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을 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보수가 분열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실 정치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대로 보수 우파가 하나로 결집해서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실 메시지 하나로 총선에서 이기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으면서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이 전국 운동장을 바로 좀 세우고 또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방향의 메시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마도 마지막 정치적 업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대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제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저로 인해서 분열된 보수 우파가 과거는 잠시 접어두고 하나로 뭉쳐서 좌파 정권이 망쳐가는 이 나라를 바로 좀 세워달라.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